다이오드의 스위칭 특성입니다. 접합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오드에다가 외부에서 포워드, 리버스 신호를 인가하면은 다이오드가 따라서 포워드 신호 들어가면 포워드가 되고 리버스 신호 들어가면 리버스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스위칭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지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N 다이오드에다가 포워드 바이어스라는 VF를 달고 저항 RF를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쪽 파트는 뭐냐면 저항값도 RR이라고 바뀌었고 뭐 저항을 바뀌어도 완전 관계없고요. 하여튼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어요. 얘는 포워드 방향인데 얘는 리버스 방향이야. 리버스 바이어스로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은 T가 제로 이전에는 포워드 바이어스고 T가 제로 이후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로 착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 때는 다이오드 전류가 잘 흐르다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딱 걸렸으니까 바로 전류가 안 흘러야 되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야. 그런데 다이오드는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따라가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T가 음의 영역에서는 스위치가 일로 와 있고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거니까 얘가 PN 다이오드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 VF에 따라서 디퓨전 리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익서스 캐리어가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VA가 미미하니까 인가되는 전압에 비해서 미미하니까 얘는 무시하고 F분의 VF만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IF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VF-VA만한 값으로 약 RF분의 VF 이렇게 쓰겠어요. 자, 요게 N 영역이 도너 이온이 있고 억셉터 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A이고 VA는 V 감마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V 감마보다는 조금 적게 걸립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자, 그러다가 T가 제로인 순간에 스위치가 일로 왔어. 그러면은 이 PN 다이오드의 마이너스 캐리어 분포를 봅시다. T가 음의 영역에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의 익서스 캐리어 분포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홀이 있고 여기는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에 있는 홀의 리코미네이션 되는 양하고 일렉트론 리코미네이션 양을 합하면은 흐르는 전류 IF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을 착 바뀌면은 평상시에서 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고 일렉트론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왜? 외부의 전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홀은 밀고 일렉트론은 당기니까. 그죠? 그러다가 전압이 착각 바뀌면 뭐야 돼요? 홀이 가는 힘이 아니고 다시 당기는 힘으로 바뀝니다. 홀이 일로 오게 되고 일렉트론은 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흐르는 전류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홀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일렉트론은 이렇게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홀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양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홀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급되는 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땡기 가려고 그래요. 땡기 가려고 그러니까 바로 리버스 돼서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홀들이 아직까지는 외부는 변할지 몰라도 TN 다이오드 안에 내부에 있는 마이너스 캐리어들은 아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디프레션 리전 모양도 그대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이 바뀌려고 그러면 뭐 돼요? 여기서 일렉트론이 빠져나가든 여기서 홀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은 캐리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 얘네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요 VA는 변화가 없습니다. VA는 변화가 없고 여기에 스위치가 여기로 왔으니까 전압이 극성이 이쪽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T가 제로인 순간에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IR만한 값으로 떨어집니다. IR은 RR분의 극성이 우회전하면은 VF, VR 플러스 VA만한 값으로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제로인 값 유지가 되면서 일로 스위치가 왔으니까 이 극성하고 이 극성하고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얘 더하기 얘가 돼요. 그쵸? 그만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홀이 이렇게 가야 되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은 첨자로 해서 갖고는
디퓨전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지 일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기울기 때문에 홀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T가 제로인 순간에는 거의 꼭지점이 안 변할 정도로 아주 좁은 것만 그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홀들이 더 이상 공급되는 데는 없고 빠져나가는 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지. 여기 있는 일렉트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렉트론이 공급돼야 되는데 일렉트론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일렉트론이 없고 홀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렉트론은 공급은 안 되고 빠져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그 전류를 유지를 해요. 자, 그러면 다 없어지는 오이드 납이란 그때부터는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다시 넘어가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홀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디플리션 리전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디플리션 리전이 늘어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그러니까 T가, 여기 TS라고 적어 놓을게요. T가 TS보다 증가하면 VA가 그때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디플리션 리전이 늘어날 거니까. 공시적 두께가 쑥 늘어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전압을 구하게 되면은 포텐셜 구하게 되면은 증가하게 된다라고요. 증가하니까 VA 값이 증가하면 뭐이 돼요? R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하죠. 마이너스 VA.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더하기가 되네. 그래서 이것이 증가하면 RR에 걸리는 전압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전류값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외부에서 인가되는 요 포인트에 가면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하고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져서 저항의 성분에는 전압이 안 걸려서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여기 가면 오프라는 다이오드가 오프가 되는 겁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 리버스 바이어스의 상태로 돌아가요. 자, 요렇게 떨어지는데 요 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TS 동안에 제로에서 T가 TS가 되는 동안에 ID는 IR로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합니다.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하는데 요 TS를 갖다가 우리는 스토리지 타임이라 그래요. 축적 시간. 즉 축적된 홀과 축적된 일렉트론이 완전히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리콤비네이션이 될 때 돼서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어떤 값에서 제로로 떨어지는 거니까 폴링 타임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기에 90%, 여기에 10%. 이 토탈 최고값의 10% 되는 포인트, 최고값의 90% 되는 요소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TF라고 두고 TF를 갖다가 폴링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 오프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스토리지 타임과 폴링 타임을 합하면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오프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토리지 타임이에요. 축적된 캐리어가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빨리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샤클리 리더 홀의 리콤비네이션 이론이 뭡니까? 센터에 크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라이프타임 감소했죠. 그죠? 라이프타임 감소한다는 건 뭡니까? 빨리 리콤비네이션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센터에다가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에 센터에 트랩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이 스토리지 타임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것이 하는 역할이 주로 이제 골드가 많이 해요. 골드. 금을 실리콘에다가 도핑을 시키면은 이 골드 트랩이 센터쯤 있어요. 그래서 리콤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다이오드를 만들 때는 골드를 갖다가 도핑을 시켜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책에서는 그냥 단지 언급만 했는데, 이번에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전류가 안 흐르다가 시간 t가 있다가 id를 보면은 제로로 쭉 오다가 t인 순간에 if라는 전류로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가는데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스위치가 딱 바뀌면 뭐 해야 돼요? 여기에 서스 캐리어들이 모여야 되죠. 모여야 그놈들이 리콤비네이션 때 사라지는 거니까 모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딜레이 타임이고요. 그러니까 스위치 딱 온 됐는데 스타트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10%에서 90%까지 가는 거. 최종값의 10%에서 9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R, 라이징 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라이징 타임하고 폴링 타임하고 개념이 같아요. 이게 하나는 떨어지는 거고 하나는 올라가는 건데 이거 극성을 반대로 써버리면은 폴링이 돼요. 그쵸? 그래서 폴링하고 라이징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징 타임이 있고 딜레이 타임이 있으니까 이건 딜레이 TD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온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딜레이 타임과 라이징 타임을 합하면 온 될 때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스토리지 타임과 폴링 타임을 합하게 되면 오프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보통은 T-OFF가 훨씬 더 깁니다. On은 그냥 충전만 되면 되는 거니까 전류로 확 걸려서 저렇게 모이도록 만들면 주면 되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충전 타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라이징 그러니까 턴 온 될 때는 따지지 않고 턴 오프 될 때를 많이 따져요. 그러면은 다이오드에다가 펄스를 이렇게 이어서 펄스를 이으면 얘는 온이 되고 얘는 오프가 되고 얘가 온이 돼서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흘렀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됐을 때 온 되고 오프가 됐다고 해야 됩니까? 스토리지 타임 되면 쭉 와.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꺼질라 그러는데 다시 신호가 온으로 바뀌어갖고 또 흘러. 그러면은 다이오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죠. 그럼 밑에서 신호가 들어와 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위칭이 안 된다는 거죠. 스위칭이 빠른 펄스에 스위칭 하려고 그러면은 딜레이, 스토리지 타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얘네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없다 하더라도. 자, 이번에는 터널링 다이오드예요. 터널링 다이오드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자, 그런데 요 P++는요, 디제너레이트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엄청나게 하이 도핑 시킬 경우, 자, 어떤 의미냐면은 컨덕션 밴드가 있고 베일런스 밴드가 있으면은 트랩에 이렇게 도너들이 형성이 됩니다. N타입인 경우에. 그런데 평소에는 이 트랩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은 도너를 넣게 되면요, 이것들이 거의 뭐 옆에 도너 옆에 도너가 있는 식으로 많이 넣으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은 같은 레벨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밴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트랩 레벨에 밴드가 형성이 되니까 이 밴드가 위에 있는 컨덕션 밴드하고 합쳐져 버려. 합쳐지니까 요 위에는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밴드 갭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 이후에 위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컨덕션 밴드가 생겼다면 그 새로운 컨덕션 밴드 위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P타입은 P타입은 억셉터 이온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게 밴드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밸런스 밴드가 되고 페르미 레벨은 여기 있는 거죠.
밸런스 밴드 아래쪽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는 그러한 P타입과 컨덕션 밴드 위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는 N타입을 갖고 PN 다이오드를 만들게 되면 자, 외부에서 첫 번째 인가되는 전압일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EF가 여기가 있고요. P타입의 EV가 여기 있습니다. EC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N타입의 EC는 여기에 있고 EV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 폭은 굉장히 좁아요. 왜? 하이도핑 됐으니까. 제너 다이오드가 하이도핑 될 때 턴델링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차 있고 여기에 P타입은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턴델링이 갈라 그래도 여기 이미 전자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올라 그래도 이쪽에는 전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올 전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입니다. VD라는 전압을 인가하고 ID를 측정을 하는데 VD가 제로일 때 전류도 역시 안 흘러.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디퓨전에 의해서 흐르는 거니까 그 전처럼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폭성은 얘야. 얘가 안 따라간다는 거죠. 얘를. 그래서 약간 전압을 두 번째 VD를 갖다가 뭐 0.1V 정도 가했어. 그러면 어디 돼요? 0.1V를 가했으니까 이쪽에가 0.1V 정도 올라갑니다. 요 간격이 0.1V 되게. 그 다음에 여기가 밸런스 밴드, 여기가 컨덕션 밴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럼 여기까지 전자가 차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쵸? 턴델리기에서. 그러면은 전류는 P에서 N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요. 자, 여기에 점점 올라가 보야 돼요. 여기에 왜 되냐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모양 이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요게 모양 있는 전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더 올라가면 왜 돼요? 이번에는 여기 올라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조금 더 폭이 넓어져. 그러니까 전압이 증가할수록 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얘가 더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 페르미 레벨이 이쪽에 있는 이 부위보다 더 올라가면은요, 여기에 있는 요 양만 지나가게 되거든. 요 밑에는 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싹 증가하다가 이번에는 줄어들죠. 밑에 따라 올라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포미던 밴드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다시. 감소를 하고 나중적으로 최종적으로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뭐 일반 다이오드의 포드 바이었을 때 흐르는 전류니까. 그래서 턴넬링 다이오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요 간격이 매우 좁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A 구간. 구간 A에서 전압이 델타 V가 증가하는데 델타 I는 감소를 하는 겁니다. 자, 전압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인가되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전압이 증가하는데 전류는 감소를 해요. 이게 바로 네거티브 리지스턴스입니다. 네거티브 레지스턴스는 어디 쓰는 거야? 바로 그 저항 자체가 정폭기가 되는 겁니다. 자, RD라는 다이오드, 턴델링 다이오드의 저항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저항 R을 달았을 때 R에 걸리는 전하 V0를 보면 R 플러스 스몰 RD 분의 라지 R 곱하기 인가되는 전하 VS가 되죠. 그쵸? 자, RD가 음이면 VS보다는 V0가 커요. 그쵸? 분모가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자, 입력 들어가는 것보다 출력이 크게 나오니까 저항만 갖고 정폭기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폭기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오실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3을 비우게 되면 오실레이터가 뭔지를 아는 거니까 오실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터널링 다이오드를 갖고 우리는 오실레이터를 만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정폭기가 아니면 오실레이터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기 때문에 터널링 다이오드 아니고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못 만드는 거고 터널링 다이오드만 순수하게 오실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즉 정폭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8장을 다 마치고 이번 학기는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9장부터는 반도체 공학 2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